안녕하세요. 2023년 2학기 신도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맡게 된 나경호라고 합니다. 기출 문제풀이에 앞서서 일단 총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총 14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서술형이 4문제가 나왔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13문제 정도가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마지막 한 문제가 좀 어땠냐면 많은 계산 요구와 함께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3문제는 다소 평이했고요. 그리고 한 문제는 또 계산 요구와 함께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도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작년과 비슷하게 기출된다는 생각하에 만약 말씀드리자면 객관식 13문제와 서술형 3문제는 다소 평이했기 때문에 빨리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많은 시간이 확보가 되었다면 어려웠던 한 문제씩을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푸는 것이고, 만약에 시간이 남지 않는다면은 조금 이런 것들을 일단 못 맞추더라도 이 13문제, 3문제에서 최대한 많이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마 고득점 공략 포인트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들이 좀 출제되는 곳들이 뭐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많은 서적들과 교재들과 그리고 교과서들을 봤는데 사실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출제되는 문제는 없었고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대부분이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창작하지 않으려고 하셨나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문제집을 많이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아마도 자기가 좀 많은 문제집을 풀어보고 많은 공부를 할애했다면 아마도 시험을 좀 잘 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문제풀이에 앞서서 1번부터 4번까지 일단 총평해드리자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많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푸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합이 있는데 집합이 지금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집합 A랑 B가 같대요. 그렇다면 모든 원소들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보니까 B에 지금 정확한 숫자 1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 A나 A제곱이 1이어야겠네. 그럼 A는 1이나 마이너스 1이 가능하겠네. 근데 A가 1이 돼버리면 1, 1이네? 안 되겠네? 오케이,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체크만 해봅시다.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딱 되네.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원이 있고 그중 한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풀이법은 첫 번째, 자, D는 R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쓰는 것이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식,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하적인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항상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 보면 어차피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공식을 쓸 수 있겠네? 하면서 그냥 바로 x 더하기 루트 3y는 4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공식을 쓰든지 기하적인 상황을 연출해서 풀든지 이 두 가지를 먼저 가주시고 만약에 잘 안 되시면은 D는 R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쓰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아마 제일 빨리 푸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표적인 경우의 수 문제인데 0, 1, 2, 3, 4, 5 0, 1, 2, 3, 4, 5 몇 개냐? 6가지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세 자리 중 짝수,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짝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일단 맨 뒷자리, 즉 1의 자리가 0이나 얘가 2나 4가 되면 되겠다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앞에 두 자리를 채워 나가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시게 되시면 맨 뒤가 0이라면 자, 맨 앞에 몇 개 올 수 있어요? 0 빼고 1, 2, 3, 4, 5, 5개 올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4가지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뒤가 2래요. 맨 뒤가 2면 자, 0을 제외하고 1, 3, 4, 5, 4개 중에서 올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는 자, 0을 포함해서 다 올 수 있겠죠? 맨 앞에 어떤 거 빼고 요거 빼고 그러면 4가지 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4인 경우도 동일할 테니까 4 곱하기 4가 될 테고 그렇다면 계산을 간단히 해보게 되면은 맨 뒤가 0인 경우는 20가지, 4인 경우에는 16가지, 16가지, 32가지 해서 총 52가지구나 체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4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집합 문제입니다. 집합에서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제일 쉽게 빨리빨리 파악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가, 나, 다 조건 해가지고 정말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 하는 게 뭡니까? A와 B에 모두 가입한 학생의 수죠. 그렇다면 일단 여기에 학생 수를 X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나부터 볼 텐데, 가부터 볼 필요 없이 나 보게 되면은 자,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6. 그렇다면 여기는 56-X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는 자 40-X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가조건 보시게 되면은 A, B 중 한 곳도 가입하지 않은 학생, 즉 여기 밖에 있는 곳이랑 그 다음에 B만 가입한 수 여기 40-X랑 같아야 되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40-X구나.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자 문제에서 100명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다 합쳐가지고 100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계산만 해주시면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일단 X는 사라지고 일단 마이너스 2X가 오고요. 그리고 숫자는 96 더하기 40이니까 얘는 136이구나. 얘가 100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2X는 36, X는 18 이렇게 해가지고 자 A와 B 모두 가입한 학생의 수는 총 18명이구나 라고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부터 또 8번 문제까지 진행해 볼 텐데요. 사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장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념 유형서에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이는 있지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풀고 넘어가 주시는 게 고득점을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5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점 3,-1이 있는데 얘가 y는 x 더하기 1 자 선대칭 해가지고 얘가 2점이 되는데 이 a, b가 뭐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자 여기 있는 선대칭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자, 이 점을 대칭해서 이렇게 될 것인데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바로 이 선대칭하고자 하는 선의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또 뭐냐면 자,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랑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왜? 수직이니까. 이 점만 체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중점이 직선 위네요. 그렇다면 자, 중점은 바로 구할 수 있죠. 두 점의 평균 해주시면 되니까 자,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 마이너스 1이 얘들이 이제 중점이고요. 얘가 이제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으면 되겠죠. 바로 대입을 해보시게 되시면 자, 그렇다면 자, 2분의 b 마이너스 1은 2분의 a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5 이렇게 해주시게 되시면 자 b-1은 a 더하기 5구나. 자 그렇다면 좀 정리해 보셨을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뭐 기억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여기구나. 이렇게 조건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번 풀어보게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는 자, x 변화량 a-3분의 b 빼기 1이니까 b 더하기 1 해주시고 얘가 그러면 자 거의 마이너스 1이야. 근데 1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자 b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 정리해 주시게 되면 a 더하기 b는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뭐 니은 조건이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만약에 a랑 b를 구하려고 했으면 이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풀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냥 a 더하기 b를 물어봤죠? 그럼 그냥 바로 이거 a 더하기 b는 2다 해가지고 2를 답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이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제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냐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자 P이면 Q이다가 성립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Q이면 P이다 성립해야 되죠. 이렇게 화살을 서로 쌍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획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P는 X제곱은 Y제곱보다 작다. 그리고 Q 조건은 절대값 X는 절대값 Y보다 작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이거 제곱이고 이거 절대값이죠. 자, 사실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얘가 말하는 거는 자,
0으로부터 x보다 y가 더 멀다 말하는 것이고, 자, 얘도 말하는 게 뭐냐면 0으로부터 x보다 y가 더 멀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서로 사실 얘는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기억은 그냥 바로 맞다라고 체크해 주는 게 아마 제일 빨리 푸는 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니은 조건 보게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P면 Q이다 라고 하면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럼 일단 우리는 한번 얘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x세제곱은 y세제곱이다. 자, 그렇다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자, 이게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y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됩니다. 는 0. 자, 그런데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판별식을 넣어보면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x랑 y는 실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얘로부터는 뭔가 근이 나올 수가 없겠구나. 그럼 될 수 있는 것은 xy는 0, x는 y. 얘가 말하는 것은 얘가 말하는 것과 같구나. 이 방향 맞네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얘는 그냥 대입해 보시면 맞네 체크해 주시면 되니까 니은도 맞구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급 보게 될 텐데요. P 조건은 n은 3의 배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Q 조건은 n 곱하기 n 더하기 1은 6의 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방향을 체크만 해봅시다. 자, n은 3의 배수래. 3의 배수야. 자, n 더하기 1은 어떻게 되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문제에서 6의 배수다라고 되어 있죠. 자, n이랑 n 더하기 1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짝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n 3의 배수네요. 둘 중 하나 2의 배수죠? 무조건 6의 배수가 되겠구나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이 방향은 맞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자, Q이면 P이다는 보게 되니까 얘가 6의 배수인데 과연 n 3의 배수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레를 찾아가지고 푸는 것이 아마 제일 빠른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n이 2, n 더하기 1, 3 되면은 6 되네? 근데 n은 2인데 3의 배수가 아니야. 이 방향은 안 되는 발레가 존재하구나. 얘는 조건이 이렇게 Q면 P에다가 맞지가 않구나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얘는 그냥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D것은 아니다 해주면서 답은 기응, 니은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실수하기 쉬운 문제인데, 실수를 했는데 보기에 답이 없어. 그럼 다시 풀어보자 해가지고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보기에 좀 매력적인 오답인 72가 들어가 있으면 아마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숫자 1, 2, 3, 4, 5, 6에 하나씩 적혀있는 6장 카드가 있는데요. 얘들을 배열해가지고 모두 짝수가 되도록 나열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웃한수의 곱이 모두 짝수가 돼야 되네? 자,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웃한수의 곱이 모두 짝수려면 이웃한수가 둘 다 홀수만 아니면 됩니다. 홀짝되고 짝홀되고 짝짝은 되는데 홀홀되면 수의 곱이 짝수가 안 돼버리니까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어떤 문제냐면, 자, 홀수가 이웃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열해주면 되는 문제고, 우리가 이런 것은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많이 풀었죠.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일단 이웃해도 되는 것들끼리 먼저 배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사이에다가 쏭쏭쏭쏭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짝수가 총 몇 개 있냐면 보니까 2, 4, 6이 있죠. 그러면 짝수를 일단 배열합시다. 짝수를 짝 이렇게 쓸게요. 짝, 짝, 짝 이렇게 배열할 거예요.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그러면 총 자리가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나오죠. 여기에다가 홀수를 싹 다 배열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자, 짝수부터 배열해 주시게 되면은 짝수는 총 3개가 있는데 세 자리 배열하는 거니까 3팩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홀수는 마찬가지로 총 3개가 있는데 4자리에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4P3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4p 3이니까 4, 3, 2는 24. 아, 얘는 그러면 144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8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얘는 도형의 대칭이동, 평행이동. 아, 평행이동에 대한 너무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A점, B점, Q점이 있고요. 근데 Q점 안 알려줬어. 근데 이거를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A', B', Q'이 되는데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하네요. 자, 평행이동 매우 중요한 성질 있죠. 평행이동은 자, 위치가 변할 뿐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도 정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얘를 좌표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 표현해 보시게 되시면 자, 얘는 A는 뭐 2,1 이렇게 되어 있고 B는 여기다가 3,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Q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보는 건데 자, 얘랑 얘랑 해가지고 한 개가 꺼졌을 때 정삼각형이 되어야 되죠. 근데 지금 얘를 딱 보니까 자, 얘는 자,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 길이 1, 이 길이 루트 3이네. 딱 정삼각형의 절반이구나. 그러면 나머지 절반 이렇게 있으면서 Q가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체크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도 절반이니까 아, 얘는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좌표를 구해 보시게 되면은 자, 이 길이 보니까 1 루트 3 2죠. 2여야 되겠죠. 여기는 4,1이 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 길이 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1,1 더하기 루트 3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P는 자, 즉 Q의 X 좌표는 0과 2 사이네요. 얘는 안 되겠죠? 얘는 안 돼요. 그럼 Q 좌표는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Q까지 찾았어요. Q는 1,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자, 그러면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해서 얘를 옮겼는데 이번에는 Q'이 자, 얘가 0, 마이너스 4 더하기 루트 3이라고 알려줬네요.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했네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번부터 12번까지 총 세 번째 장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려고 합니다. 갈수록 이제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일 포엠학원 학생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풀어볼 텐데 얘는 좀 자주 볼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옛날 스타일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좀 실수 유발할 수도 있고 한데 자, 그래도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있고 U는 실수 집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건 PQRS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S라고 했는데 이때 자, P는 유리수 집합, 그리고 R은 무리수 집합, 그리고 Q는 자, 유리수의 상계 뽑아와가지고 거기다가 파이를 더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S는 또 마찬가지로 유리수의 상계 뽑아와가지고 이 파이를 더하라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체크할 수 있는 게 얘는 뭐 당연히 유리수, 얘는 당연히 무리수인데 자, Q의 원소 X 더하기 파이는 자,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니까 얘는 무리수죠. 마찬가지로 자, X 더하기 2파이도 마찬가지로 무리수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U는 뭐 이렇게 전체 집합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가 있을 테고 자, PQ부터 그리게 되시면 자, P 유리수 Q 무리수 좀 더 넓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R 무리수 될 거예요. 자, 유리수 무리수면 이 밖엔 아무것도 없겠죠?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여기는 뭐 공집합 간단히 체크해 두시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Q랑 S를 볼 텐데 Q는 자, 유리수에다가 다 똑같이 파이를 더한 거예요. 자, S는 유리수에다가 다 똑같이 2파이를 더한 거예요. 자, 이건 좀 수학적으로 좀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유리수랑 무리수의 좀 그 개수 비교를 하자면 유리수는 무리수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거의 비율 따지면 0%에 가까울 만큼.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X는 유리수기 때문에 자, X 더하기 파이는 마찬가지로
유리수 개수만큼 있겠죠. 근데 유리수 개수는 무리수 개수보다 적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면은 자, x 더하기 파이는 무리수긴 한데 전체 무리수는 아니라 무리수의 부분 집합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그리기로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q는 무리수의 부분 집합이거나 그릴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s도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마찬가지로 r의 부분 집합이겠죠. 자, 근데 그럼 우리는 자, 과연 q랑 내가 s를 그렸을 때 q랑 s가 과연 교집합이 있을까? 공통된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얘를 좀 보게 되면은 자, 만약에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x 더하기 파이, x1 더하기 파이는 자, x2 더하기 2파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x1 마이너스 x2는 파이가 되어야 되네요. 자, 근데 x1이랑 x2는 유리수죠.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인데 무리수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q랑 s는 서로 공통된 교집합이 없구나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s를 그릴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는 1번부터 5번까지 부분집합, 진리집합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번 not p이면 q이다. 자,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데 아니죠. 오케이, 1번 날리고 2번 not q이면 r이다. 자, q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냐? 아니죠. 3번 p이면 not q이다. 자, p이면 not q, q의 여집합이다. p이면 not q에 포함되네요. 부분집합이네요. 3번이 답이구나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4번 not q이면 s이다. 자, q의 여집합이면 s에 포함된다. 아니죠. 5번 not s면 r이다. 자, s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다 아니고 3번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자주 보지 못한 문제였을 텐데 이 문제는 사실 뭐 개념적으로 막 머리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눈으로 쉽게 확인하면서 푸는 게 제일 쉬운 그리고 제일 실수하지 않을 풀이법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0번 문제 한번 풀이 진행해 볼게요.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넓이를 각각 2등분하는 직선 L이 있대요. 자, 일단 우리는 이 L부터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되죠. 자, 그럼 일단 각 원의 중심을 구해봅시다. 자, 원 O1의 중심은 0,1이고요. 그리고 원 O2의 중심은 자, 3,-3입니다. 이 정도 계산은 바로바로 나오겠죠? 시험 기간 다 됐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직선 L은 이 두 점을 지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을 구해보시게 되면은 기울기가 x 3컷일 때 y가 5 감소하네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5x고요. 그 다음에 상수하는 0 대입해 보시면 1이구나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일단 직선 L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중심이 L 위에 있고 그리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둘레길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일단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에다가 일단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거 사실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거일 때 그리고 막 이거일 때 그리고 이거일 때 그리고 이걸 때 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뭘 알고 있냐면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x-r 제곱 더하기 y-r 제곱은 r 제곱으로 내시면 되고 식이 그 다음에 자, 요거랑 요거 같은 경우에는 x-r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 제곱은 r 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r이 양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튼 우리는 굳이 이렇게 원을 다 그려가지고 풀지 말고 앞으로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x축, y축 동시에 접하네? 그러면 그냥 이 두 가지 방정식이 가능하구나 생각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만 해보면 되냐면 자, 중심이 이제 L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의 중심 같은 경우에는 R, R이죠. 얘의 중심은 R, R이죠.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면 중심이 얘인 경우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냐면 중심이 L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얘든 얘를 성립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대입만 해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중심이 자, 첫 번째 R, R인 경우 대입해 보게 되면은 R은 마이너스 3분의 5R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풀어보시게 되면은 3분의 8R은 1. 아, R은 8분의 3이구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R이랑 마이너스 R 이렇게 중심 이렇게 했을 때, 즉 둘의 부호가 다를 때라는 말이죠. 이때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3분의 5R 더하기 1이니까 얘는 계산해 보게 되면은 3분의 2R은 1이다. 그럼 R은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자 문제에서는 원 중에서 둘레의 길이가 제일 큰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둘레가 8분의 6파이 이 경우는 3파이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건 3파이 해가지고 1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10번 같은 문제 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을 일일이 그리지 말고 그냥 어차피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만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아니까 중심이 R, R일 때, 중심이 R, R일 때, 즉 중심이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만 체크해가지고 푸시면 아마 제일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2, 3, 4, 5, 6이 있고요. 뭐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조건이 다음과 같이 있죠.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좀 파악해봐야 될 게 뭐인 것 같냐면, 자, 부분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은 2 곱하기 3이죠. 그 말은 집합 X는 2의 배수 1개랑 3의 배수 1개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 보시게 되면 A가 지금 2, 3, 4, 5, 6이 있는데 자, 6이 있어요. 6이 들어가 버리면 부분 집합 X는 무조건 6의 배수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 곱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체크해야 될 것 같냐면 첫 번째, 자 6을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6을 포함하는 경우는 자 6만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2, 3, 4,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되고 즉 우리는 2, 3, 4, 5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같죠? 자, 2, 3, 4, 5의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자, 2, 3, 4, 5 하나도 안 고르면 공집합이죠? 거기다가 6 포함돼 버리면은 X는 6만 있는 집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조건에 의한 자,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위배되죠? 그러면 얘는 안 되구나 해가지고 우리는 1을 빼줘가지고 6을 포함하는 경우는 총 15가지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볼 텐데 자, 6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보시게 되면 자, 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 2랑 4는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들어가야 되네요. 3은 무조건 있고 2랑 4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셀 때 3은 무조건 들어가네요. 그럼 우리는 2, 4, 5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2랑 4는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 자, 우리 적어도 하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다가 이 반대상을 빼는 걸로 많이 세죠. 그럼 전체는 자 2, 4, 5 가지고 만드는 8가지에다가 자 2, 4 적어도 하나 자, 얘 반대상은 뭐죠? 2, 4 둘 다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2, 4 둘 다 안 들어가는 거는 2, 4 빼고 5만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5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적 개수는 총 2개죠. 8 빼기 2 가지고 총 얘는 6가지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6을 포함하는 경우 15가지, 포함하지 않는 경우 6가지 더해가지고 21가지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21, 4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12번 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 3명이 공연을 관람합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자리가 총 8자리예요. 오케이? 근데 이때 어떤 두 학생도 어떤 두 여학생도 이웃하지 말래요. 남학생은 이웃도 상관없네요. 자, 일단 이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우의 수 문제인데 경우의 수 문제는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들은 우리가 다 그 액션, 즉 행동 하나하나를 다 끊어가면서 체크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 그럼 우리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봐야 될 것 같냐면
일단은 여학생부터 배열을 하는 거예요. 여학생이 어떻게 앉으면 되는지부터. 자, 그럼 여학생이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열에도 3명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2명 1명 가거나 2명 1명 가거나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자, 여기 2명 1명 2명 1명 일단 경우 2가지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일단 액션 하나 끊어주시고 그 다음 뭐 하냐면 오케이 그럼 2명 1명 했어. 그러면 이 2명 1명을 어떻게 배열할 수 있을까부터 체크해야겠죠. 자, 그러면 만약 그냥 여기 2명 1명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자, 여기 2명 올 수 있는 것은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2개, 그 다음에 요렇게 3개 되겠네요. 3가지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여기 1개 오는 거는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죠? 4개 가능하겠구나. 그럼 일단 여기는 3 곱하기 4가 일단 여학생들의 자리를 배치하는 방법이 되겠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요렇게 배치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기에 여학생들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3팩이죠? 맞나요? 오케이. 그럼 일단 우리는 1열 2열에다가 여학생들을 이웃하지 않게 다 앉혀놨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남자들을 앉히면 되겠죠. 남자들 총 가능한 거는 보니까 여기 하나, 2개, 3개, 4개, 5개 5개 자리가 있는데 남학생들은 이웃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막 앉히면 되니까 얘는 5P3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총 가지수는 요것들을 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고의 법칙. 오케이. 그렇게 한다면 자, 얘는 2, 3, 6, 4, 24고요. 얘는 3이 6이고요. 5, 4, 3은 60이고요. 그럼 얘는 24 곱하기 360이고 얘는 8760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하하 계산 실수. 자,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 여기다 24 곱해주시게 되면은 6, 4, 24, 3, 42, 144, 6, 2, 12, 3, 2, 6, 7 8640. 답은 8640이었다. 그래서 답은 5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문제 후반부에 있어가지고 얘가 어렵나 싶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집합에서 배수 집합, 약수 집합에 대한 문제 풀이법만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3번까지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빨리 풀어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일단 이 문제 풀이하기에 앞서서 개념 체크 하나 하고 갑시다. 자, 우리는 배수 집합, 약수 집합부터. 자, 약수 집합 그리고 배수 집합에 대한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하자면 뭐 어떤 뜻인지 다 알고 계시겠죠? 자, 근데 제가 한번 좀 써볼게요. 자, 약수 집합을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4는 4의 약수의 집합. 자, 그러면 얘는 6의 약수의 집합이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좀 막 써볼게요 일단. 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많이 나올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4의 약수의 집합, 6의 약수의 집합인데 교집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4의 약수이면서 6의 약수인 집합 물어보는 거죠. 자, 4의 약수이면서 6의 약수인 것은 4와 6의 최대 공약수겠죠? 그럼 얘는 4와 6의 최대 공약수인 A의 2라고 쓸 수 있겠구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4의 약수의 집합, 8의 약수의 집합 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4의 약수이면서 8의 약수인 거 4의 약수의 집합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약수의 집합에서 교집합끼리 계산할 때는 얘는 그냥 최대 공약수를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합집합인 경우에는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일이 원소를 나열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자, 4의 약수의 집합이거나 8의 약수의 집합 이렇게 자, 서로 배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자, 4의 약수이면서 8의 약수인 것은 8의 약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A8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약수 집합 경우에는
교집합을 계산할 때는 그냥 최대 공약수를 써주시면 되고, 합집합인 경우에는 안 되는데 서로 배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큰 거 써주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배수집합은 B를 많이 쓰는데, 좀 써볼게요. B4, B6 이런 식으로. 자, 4의 배수, 6의 배수, 그리고 8의 배수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여기는 6 써야겠네. 8의 배수.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교집합, 그 다음에 여기 교집합, 여기 합집합 해볼게요. 자, 여기서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것들은,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것은 뭐죠? 4와 6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겠죠? 그래서 얘는 B12라고 쓰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4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것은, 자, 얘 최소 공배수인 8의 배수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합집합인 경우에는 얘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일단은 뭐 몰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쓰고자 한다면 원수 나열법으로. 자, 근데 4의 배수이거나 8의 배수인 거는 4의 배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걸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배수의 집합도 마찬가지로 교집합인 경우에는 최소 공배수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합집합인 경우에는 원래는 안 되는데 특별히 배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작은 걸 써주면 되겠구나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13번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U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예요. 그리고 자, A는 얘는 보니까 배수집합이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B는 뭐냐면 약수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자, A부터 일단 해볼게요. A부터 보시게 되면은, A는, 자, 6의 배수이면서 N의 배수인 것들이 뭐냐면 2N의 배수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 A부터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배운 걸 토대로 해보면, 자, 6과 N의 최소 공배수가 바로 2N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체크할 수 있는 게, 자, 6은 뭐냐면 2 곱하기 3이에요. 자, 6과 n의 최소 공배수가 2n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일단 3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n은. 그럼 n은 일단 3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자, 여기 2가 있는데 여기도 2가 있죠. 그러려면 n은, 자, 2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얘는 2의 배수가 아닌 거, 즉 홀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n은 3 곱하기 홀수구나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약수집 한번 볼 텐데요. 보시게 되면은, 자, 15의 약수이면서 n의 약수인 것이 3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자, 15와 n의 최대 공약수가 바로 3이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n은 어떻게 되면 될 것 같냐면, 자, n은, 자, 15는 3 곱하기 5죠. 오케이? 그럼 3이 있어야 되니까 n은 무조건 3이 있어야겠네요. 근데 만약에 15가 5가 있는데 n이 5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5의 배수가 아닌 수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n은 3 곱하기 홀수이면서 3 곱하기 5의 배수가 아닌 수들이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세보면 되는데, 자, n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죠. 오케이. 그렇다면, 자, n은 1부터 100까지인데, 자, 얘는 뭐냐면, 자, 일단 n은 3의 배수여야 돼요.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3 곱하기 뭐시기여야 되는데, 이 뭐시기는 어때야 돼요? 홀수,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자,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들을 써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3 곱하기 뭐식인데 얘가 1부터 100까지려면, 자, 얘가 총 가능한 것은 1부터 33까지겠죠? 근데 여기서
자,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요. 그럼 일단 뭐 하면 될까요?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빼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총 33개에다가 자, 2의 배수 빼주시게 되면 2의 배수는 16개 있겠죠. 절반이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5의 배수 빼주면 되죠. 5의 배수는 33에다가 5 나누면 8개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근데 우리는 2의 배수도 빼고 5의 배수 빼버렸으면 10의 배수는 2번이나 빠졌죠? 10의 배수는 총 몇 개 있어요? 3개 있겠죠? 더하기 3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해보게 되면은 33 빼기 16은 17이고요. 17 빼기 5니까 답은 10이구나 하면서 shit. 아 잠시만요. 다시 자 여기서 계속 좀 실수했는데 자 다시 33에다가 자 2의 배수 총 16개죠? 16개 빼시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33 나누기 5니까 6이죠? 8이 아니라 오케이 6 뺀 다음에 그 다음에 2랑 5의 10의 배수 10의 배수는 총 3개이기 때문에 더하기 3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17 빼기 6이니까 11이고 더하기 3이니까 14 이렇게 해서 답은 14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14번 문제 풀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마 미리 풀어보셨겠지만 사실 문제가 객관식의 맨 뒤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보다는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걸 꿋꿋이 다 해보다 보면은 답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산을 좀 많이 연습해 두는 것도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뭐 원이 지금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자 이제 얘가 이제 y축에 한 점 지나고 그리고 2분의 1x에 한 점 지나고 그러면서 거리가 이제 AP, PQ, QB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많이 했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점을 얘 대칭 이 점을 얘에 대칭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문제는 자 이 점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을 대칭 이동시킨다. 원을 대칭 이동시킨다. 그래서 이런 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얘를 자 이 중심 한 다음에 자 거리 구하는 거 아시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쭉 씁니다. 도착할 수 있겠죠? 도착해라 제발.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거의 거리가 되냐? 자 이 길이랑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결국에는 이 길이랑 같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길이랑 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가시고 자 어차피 여기서 이까지 거리랑 여기서 이까지 거리랑 자 이렇게 하면 동일하겠죠? 이까지 가겠죠? 여기 B1이 있겠죠? 여기도 A1이 있었겠죠? 여기가 Q겠죠? 여기가 P겠죠? P가 PQ죠? 여기가 P고요 P1이고 여기가 Q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자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를 어차피 그냥 여기서 이까지 거리로 구하겠다 생각하는 게 이제 거리 최소값 구하는 문제일 거예요. 자 그래서 길을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뭘 해야 될 것 같냐면 자 이 점 좌표 중심좌표 이 중심좌표를 구한 다음에 중심과 중심사의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만큼 빼주시면 되겠죠.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중심과 중심을 찾는 것이 먼저겠구나라고 하시면 자 그러면 자 이 중심 같은 경우에는 2,12였기 때문에 이 중심은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12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자 이 중심은 5분의 24, 5분의 80인데 얘는 특별히 y는 2분의 1x 대칭이죠. 선대칭 아까 풀었는데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중점이 바로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구나. 이 두 가지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자 두 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 한번 써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두 번의 중심은 마찬가지로 각각 좌표의 평균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를 모르니까 그냥 P, Q라고 둬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자, 중점의 좌표는 2분의 5분의 24 더하기 P, 2분의 5분의 82 더하기 Q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얘가 어디 위에 있다? Y는 2분의 1x 위에 있다. 자, 그러면 묵묵히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우리는 얘랑 얘를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자, 5분의 82 더하기 Q는 자,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4인데 걔는 그냥 5분의 12 하면 될 거고 더하기 2분의 1P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게 되면 얘는 자 2분의 1P 마이너스 Q로 이항해주고 그러면 얘를 넘겨주면 되니까 5분의 70이 되네요. 5분의 70은 14조. 첫 번째 이 조건 하나 나왔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자, 그렇다면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구나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만 구해보시게 되면은 자 P 마이너스 5분의 24분의 Q 마이너스 5분의 82고 얘가 바로 2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자 Q 마이너스 5분의 82는 마이너스 2P 더하기 5분의 48이구나. 그러면 정리해 보게 되면은 1로 넘겨버리면 2P 더하기 Q는 1로 넘겨버리면 5분의 130. 얘는 26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랑 둘 다 구했네요. 근데 연립해야 되니까 자, 두 개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4를 곱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얘는 2P 마이너스 4Q고 얘는 14 곱하기 4는 56. 여기서 빼주시게 되면은 뿅뿅 사라지고 5Q는 마이너스 30. Q는 마이너스 6이구나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 6이니까 30이고 P는 그러면 16이구나. 일단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이 16, 마이너스 6이구나라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 숑숑숑 이 거리를 자 여기부터 이까지의 거리니까 여기다가 반지름 저것 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 차이 18, y좌표 차이 18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18 루트 2고 18 루트 2에다가 2 루트 2 루트 2 빼면은 3 루트 2 빼는 거니까 얘는 15 루트 2구나. 그래서 기억 보게 되니까 거리의 최소값은 15 루트 2. 이거 맞는 거네 하면서 기계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니은도 봅시다. 니은 보시게 되면은 점 Q1의 좌표는 3분의 20, 3분의 10이래요. 이 점이 3분의 20, 3분의 10인가? 구해보라는 건데 자,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이 Q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 직선과 그리고 보면은 자, 이 직선의 교점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직선은 y는 2분의 1x. 자, 이 직선은 두 점 안에 직선 방정식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니은 한번 자, 어차피 우리는 y는 2분의 1x를 알고 있고요. 이 직선 방정식 구해보려고 하니까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y는 마이너스 그럼 x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상관없겠죠? 16 넣었더니 마이너스 16이고 더하기 10 하면 되겠구나. 이 직선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구나. 그러면 자, 요거 연립하면은 교점 구할 수가 있겠죠? 교점 구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1로 넘기게 되면은 2분의 3x는 10이 되고요. x는 3분의 20이구나. x 3분의 20이네. y는 3분의 10이구나 하니까 니은도 맞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대망의 디귿입니다. 디귿이 계산량이 좀 많은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디귿을 보니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삼각형. 자, 여기 지금 이거 A1 아니죠? 여기가 A1이죠. 자, 봅시다. 여기 A1, P1 길이. A1, P1, 그 다음에 B1.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길이를 얘를 밑변이라고 잡으면 우리가 자, 이 직선 연장시켜 가지고 높이만 구하면 되겠다. 아, 그럼 우리는 자, 이 길이랑 자, 이 거리 구하면 되니까 이 거리는 A1, P1의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자, 이 점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즉, 나는 여기서 B1만 구하면 이거 쉽게 구할 수 있고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다 구할 수 있겠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디귿은 B1을 최대한 빨리 찾는 것이 목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쉬운 것부터 갑시다. 자, A1, P1의 길이부터 일단 한번 구해볼 텐데요. A1, P1 길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P1 보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고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었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 P1은 이 직선의 Y 절편이기 때문에 자, 이 P1의 좌표는 얘는 0,10이 됩니다. 자, 0,10, 2,12. 자, 이 루트 2죠? 이 루트 2에다가 이 반지름 루트 2죠?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자, 이 길이가 루트 2구나. 이 루트 2에다가 루트 2 빼니까 루트 2구나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거리가 루트 2구나. 자, 그러면 자, 얘가 루트 2라는 걸 구했어요. 자, 그리고 A1, P1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0,10에서 2,12까지 기울기가 1이죠. 얘도 기울기가 1이겠네요. 기울기가 1이고 그리고 0,10 지나네요. Y는 X 더하기 10이구나. 이렇게 구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마지막 B1의 좌표를 찾는 거죠. 촬영하다가 잠시 이게 휴대폰이 꺼져가지고 다시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자, 디귿 우리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A1, P1 그리고 길이 구했고 직선 방정식까지 구했고 이제 B1 좌표만 찾으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B1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B1 보시게 되면은 자, B1은 여기서 보면은 B1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 이 직선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 직선과 그리고 이 원의 교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직선 방정식 구하고 이 원 방정식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X값, Y값만 찾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할 게 뭐냐면 여기서 할 거는 자, B1, Q1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B1, Q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좌표를 이미 알고 있는 게 자, B1은 B1, Q1이 아니라 자, 이 경우에는 자, 다시 여기에 있는 Q1과 그리고 이 원에 있는 중심 얘들을 그냥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직선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제가 좀 폰이 좀 꺼져가지고 좀 혼란스러웠는데 다시 잘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일단 B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5분의 24, 그리고 5분의 82라는 점과 그리고 자 Q1 좌표는 3분의 20, 3분의 10이었으니까 이 직선 방정식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직선 방정식 만들기 위해서 기울기부터 그려볼 텐데 기울기는 보시게 되니까 x 좌표 차이는 자, 그렇다면 얘는 자 3분의 20 빼기 5분의 24인데 얘는 일단 15로 통분해 주시게 되면은 15 해주고 여기다가 5 곱하면은 100,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3 곱해주면은 71을 빼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y 차이는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15로 통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5 곱하면 50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곱하게 되면은 82 곱하기 3은 3, 2, 6, 3, 8, 24, 246이네요. 얘는 자 마이너스 246을 빼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해보니까 1번 뿅뿅 사라지고 얘는 28분의 마이너스 196이어가지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구나 찾은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Q1, B1의 직선의 방정식은, 자, Q1, B1의 직선의 방정식은, 자, Y는 마이너스 7X 해준 다음에 상수항 찾아주는데 상수항은 이걸 어느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3분의 20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10이고, 근데 얘가 3분의 10이 되려고 하면은 3분의 210에다가 3분의 10은 마이너스 3분의 20 곱하기 7이니까 140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얘는 3분의 150이 되면 되구나.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7x 더하기 50이 되면 되는구나 찾은 거죠. 오케이. 드디어 우리는 자 Q1과 B1의 직선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7x 더하기 50이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Q1, B1 직선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1의 방정식 x 마이너스 5분의 24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분의 82 제곱은 8이다 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요거를 쏙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는 x 마이너스 5분의 24 제곱 더하기 요걸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7x고요 더하기 5분의 250에다가 80이 빼주게 되면은 8이고 그 다음에 4고 168 얘는 마이너스 7x 더하기 5분의 168이구나 제곱은 8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얘는 원래라면은 전개를 해야 되는데 얘가 특별히 뭐냐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곱하면 얘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얘는 x 마이너스 5분의 24를 내가 만약에 t라는 문자로 치환한다면 얘는 t제곱 더하기 49t제곱 즉 50t제곱이 되고 얘가 8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얘를 t라고 치환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엔 50t제곱은 8이네 t제곱은 25분의 4네 t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t제곱이 자 t제곱은 25분의 4고 그러면 t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인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찾은 것이 x 마이너스 5분의 24는 5분의 2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5분의 2인데 그렇다면 자 x가 될 수 있는 것은 5분의 26이거나 혹은 5분의 20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자 마찬가지로 자 돌아갈 텐데 여기서 자 내가 직선 방정식을 구했고 원방 구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두 점이 나온 거죠. x좌표가 두 개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얘를 찾아야 되죠. 자 얘는 뭐냐 어떻게 구별하냐면 자 그림을 봤을 때는 뭐 x가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 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y 값이 더 작은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들을 대입을 했을 때 자 x는 5분의 26인 경우에는 자 y는 뭐냐면 자 우리 지금 x 5분의 26이고 자 이 좌표는 지금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마이너스 7x 더하기 50 위에 있기 때문에 자 5분의 26을 넣는 게 크겠어요? 5분의 21을 넣는 게 크겠어요? 바로 자 얘는 5분의 21을 넣는 게 더 크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5분의 26을 넣는 게 더 작고 그래서 x좌표는 자 y가 그러니까 결국엔 넣었을 때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x는 5분의 26일 때가 바로 B1의 좌표다라고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고 하면은 x는 5분의 26이고 y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자 대입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5에다가 7 곱해줘야 되니까 자 26 곱하기 7은 6, 7, 42, 7이 14, 180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82에다가 더하기 5분의 자 250을 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5분의 자 얘는 68이죠? 그렇죠? 그래서 찾았어요. x 자 저기는 B1 좌표는 5분의 26, 얘는 5분의 68이구나 이렇게 찾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바로 이 점과 그리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냥 거리, 네, 높이라고 합시다. 높이는 자 y는 x 더하기 10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y 더하기 10은 0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5분의 26, 5분의 68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보게 되시면은 얘는 자 11 루트 2에다가 요거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자 5분의 26 마이너스 5분의 68 더하기 뭐 5분의 50에다가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분의 42고요. 그쵸? 그럼 얘는 5분의 8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자 루트 자 5루트 2분의 8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5, 8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높이까지 구한 거죠. 자 다 왔어요. 자 A1, P1 길이는 자 상세 넓이 구할 텐데 A1, P1 길이는 루트 2였고요. 거기다가 우리 높이 5루트 2분의 8 곱하고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주게 되면은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 이렇게 뿅뿅 사라지고 넓이는 5분의 4구나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디귿까지도 아 얘도 맞구나. 디귿까지도 동그라미 쳐가지고 답은 기흥, 니은, 디귿 답은 5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풀다 보니까 지금 양이 너무 많아졌는데 사실은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정석인 풀이 방법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할 때 이게 맞나 싶었을 거지만 이렇게 아마 쭉 해보다 보면은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신도고 학생이고 만약에 이제 곧 시험을 치게 될 텐데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쭉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객관식에 이어서 서술형 15번부터 18번 문제까지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5번부터 17번까지는 문제가 다소 쉬웠고요. 18번 문제는 조금 극선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풀만 했는데 만약 그걸 몰랐다면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5번부터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면 자,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자, 쉽죠? 얘는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자, 좀 조금만 전개를 해보게 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랑 그리고 y는 2x 마이너스 3과 만나는 두 점을 물어봤는데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와 y는 2x 마이너스 3이라는 두 함수가 만나는 두 점 A, B 어떻게 구하죠? 자, 함수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과 동일하다. 자세히 말하면 함수에서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에서의 실근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가지고 풀어주게 되면은 자, 얘 두 개를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는 2x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거 그냥 전개하시면 되는 거죠? 이항해 주셔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고 아 그렇다면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자 0이 되는 값은 x는 1이고 3이다. 즉, 자, 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바로 1이랑 3이다. 자, 그렇다면 A랑 B는 자, A를 예를 들어서 x좌표가 1이라고 한다면은 1, 자,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전비의 x좌표를 내가 3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3 대입해 주시면 3,3이 되겠네요. 아,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죠. 자,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다? 자, x좌표 차이니까 루트 해주신 다음에 2, 4 해주시고 y좌표 차이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차이 4니까 16 해주시게 되면 루트 20, 즉 선분 AB의 길이는 2루트 5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15번, 16번,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지만 난이도가 많이 쉽고 그리고 얘들은 근데 제일 어려웠던 객관식 14번보다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술형 15, 16, 17 이런 것들은 꼭 풀어주셔야 고득점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7개 숫자가 있는데 1, 2, 3, 4, 5, 6, 7이 있어요. 이 중에서 4장을 뽑아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300번째로 큰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큰을 사실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면은 작은 것부터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작은 것부터 배열했다가 하면은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00번째로 큰, 자, 크다라는 거 실수해 주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4자리 자연수니까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맨 앞이 7일 때가 과연 몇 개인가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맨 앞이 7인 경우에는 요게 몇 가지 올 수 있냐면 자, 7 제외하고 6가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5가지, 그 다음 4가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총 120가지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20번째 안에는 300번째가 못 오죠? 그럼 일단 7을 다 지나가야 돼요. 7 다 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6이 맨 앞에 올 때도 마찬가지로 얘도 120가지가 되겠죠. 240까지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자, 마찬가지로 맨 앞에 5가 올 때인데 자, 5가 올 때도 마찬가지로 120까지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 더하게 되면 360이죠? 이 안에 300번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300번째로 오는 자연수에서 맨 앞자리는 5구나 결정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자, 240개 썼죠? 5인 것 중에서 60번째로 큰 게 뭔지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맨 앞이 5라면 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자, 7이 되겠죠. 자, 5고 7이고 그 뒤에는 이제 5가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4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총 여기는 20가지가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직 덜 됐죠. 자, 맨 앞에 두 번째 6이 오는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시게 되면은 5 곱하기 4가 되니까 20가지. 자, 이제 다 왔어요. 240, 260, 그리고 280. 오케이. 여기서 이제 맨 앞에 뒤에 또 중간 두 번째가 또 자, 7, 6이니까 이제 5는 못 오죠. 그 다음에 4가 오게 될 거예요. 4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20가지가 될 텐데 자, 그러면 300개가 딱 됐네요. 자, 만약에 이게 20보다 더 컸으면 우리는 이 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딱 20이고 그래서 이까지가 딱 300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자, 맨 앞이 5, 두 번째가 4인 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맨 앞이 5, 두 번째가 4,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은 1, 2가 오게 되는 거니까 300번째로 큰 자연수는 5412구나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U는 자연수 전체 집합이고요. 그리고 자연수 K에 대해서 집합이 지금 AK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자, 이 K는 무슨 말이냐면은 K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 K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AK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K의 배수의 집합이구나. 이것도 아까 비슷하게 했던 문제죠. K의 배수의 집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봤을 때 뭐냐면 자, 그 다음에 BK는 뭐냐면 전체 집합에서 K의 배수가 아닌 것들의 집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는 자, K 배수가 아닌 것들이 202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의 집합에 포함되어라 라는 문제인데 자, 근데 이거 보시면은 우리는 자, 얘는 처리하기 쉬운데 얘는 여집합이어가지고 처리하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자, 얘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좀 얘를 좀 간단히 표현해 보면 자, 전체에서 AK라는 집합을 뺀 거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K의 여집합이구나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다시 써보면 자,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자, AK의 여집합이 A의 2023이라는 집합의 여집합에 포함되도록 만들라는 것이고 자,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여집합이 여집합에 포함되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여집합을 빼주는 대신에 얘를 뒤집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얘는 AK가 A의
2023을 포함하면 되겠다. 즉 A의 2023이 AK의 부분집합이면 되겠구나. 자, 그렇다면 봅시다. 얘 보시게 되면은 얘는 2023의 배수의 집합이에요. 자, AK는 K의 배수의 집합이에요. 자, AK가 A 2023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K가 2023의 약수면 되겠죠. 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K로 가능한 거는 2023의 약수구나 하면서 우리는 K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사실은 2023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구나라고 바꿀 수 있고, 자, 2023을 우리가 한번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3 안 되고 5 안 되고, 일단 7로 해보게 되면은, 자, 7, 2, 14, 그 다음에 22, 3, 7, 바보. 62죠. 7, 8에 56, 289. 아, 얘는 2023은 7 곱하기 289구나 하는데, 289는 17의 완전 제곱수죠. 17의 제곱수죠. 아, 2023은 7 곱하기 17의 제곱이구나. 처리되면서, 그렇다면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는 여기다가 1 더하고 1 더해가지고 2 곱하기 3 해가지고, 총 얘의 개수는 6가지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6개가 될 거예요. 마지막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간고사 문제에서 제일 배점이 높은 9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를 맞추면 이제 1등급이 가능할 것 같고,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제 1등급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극선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고, 만약에 극선을 배우지 않았다면은 문제가 좀 계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번 풀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극선을 좀 최대한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도고등학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극선을 좀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점 A, B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자, 가조건 보겠습니다. 원 위의 점, 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 위의 점 B에서 각각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들이 어디서 만난다? 바로 X축 위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X축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우리가 접선 그었을 때 이렇게 접선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만약에 이 점을 P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알파, 0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접선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요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을 내가 그냥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삼각형 PAB의 넓이가 바로 4라고 하는 거죠. 이 넓이가 4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넓이가 4일 때의 이 점 P를 구해가지고 우리는 접선 방정식을 구해만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점 하나만 구할 수 있으면 이 점으로부터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건 쉽죠. 자, 얘를 일단 찾는 것이 우리는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찾아볼 텐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에서 접선 나오고 그리고 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원의 중심과 접점들을 이렇게 잇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얘를 이제 원밖에 있는 한 점과 이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고 그리고 이 높이를 구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5,4고 여기는 알파, 0이죠. 그렇다면 자, 이 거리 충분히 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높이를 구하려고 하면 얘가 빠져야 돼요. 자, 얘가 빠지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자,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 선분 AB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극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극선 방정식 같은 경우를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자, 극선이 뭐냐면 결국에는 자, 원에서 자, 원밖에 한 점에서 내가 원의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자, 두 접점을 이은 이 선을 바로 우리는 극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극선을 그러면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극선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법이 일단 좀 제가 유도를 해드릴게요. 아마도 서술형에서는 유도하는 과정을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자,
내가 이 점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점 B의 좌표는 x2, y2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원의 중심이 0, 0이기 때문에 자, 이 접선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의 r제곱일 것이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x2, x 더하기 y2, y의 r제곱일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직선은 얘고 이 직선은 얘인데 자, 그렇다면 점 A는 얘를 만족하겠죠? 그리고 점 B는 얘를 만족하겠죠? 자, 근데 직선 방정식, 자, 극선 방정식을 이렇게 했을 때 자, 점 A와 점 B가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어떤 식을 가져야 돼요. 자, 근데 얘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접선과 이 접선은 둘 다 A, B를 지나기 때문에 A, B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자, AX1 더하기 BY1은 R제곱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입해 주게 되면은 AX2 더하기 BY2는 R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자, X1과 Y1은 이 관계식 만족하고 X2와 Y2도 이 관계식 만족하는데 지금 이거 둘 다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아, X1, Y1과 X2, Y2는 둘 다 뭘 성립하냐?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다라는 식을 성립하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극선 방정식은 우리가 구할 때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다 쓸 수 있는 거죠. 접선 방정식과 약간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일단 한번 구해볼 텐데 자, 근데 지금 내가 언제 상을 유도했냐면 원의 중심이 0, 0일 때를 가지고 극선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0, 0이 아니야, 원의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뭘 할 거냐면 일단 처음 할 거는 뭐냐면 자, 이 중심을 0, 0으로 옮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축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Y축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옮겨가지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0, 0이 될 것이고 자, 이 점 좌표는 P를 이제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우리는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할 텐데 자, 밑변은 자, 일단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자, 이 삼각형을 보고 이 삼각형에서 이거 반지름이죠? 그리고 자, 이 길이는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죠. 그럼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자, 높이도 자, 알파, 마이너스 4에서 0, 0까지의 거리에다가 마찬가지로 이 길이 빼주면 되겠네요. 아, 그럼 일단 우리는 뭘 체크해야 되냐면 이 길이부터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밑변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둘 다 이 길이를 쓰니까 얘를 D라고 합시다. 자, 근데 D를 구하려고 하면은 직선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극선 방정식의 활용을 통해서 A, B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자, 직선 AB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알파, 마이너스 4에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는 원에다가 극선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만들어주게 되면 아, 이 극선 방정식은 알파 x 마이너스 4y는 8이구나 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극선 방정식 통해서. 자, 그렇다면 다 했어요. 자, 이 D를 구해볼게요. D는 구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그냥 일반형으로 는영 빼기 해가지고 는영으로 만듭시다. 자, D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자, 알파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6에다가 0,0이네요. 00 넣어주면은 아, 얘 8이구나 하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길이는 2루트 2였죠. 그렇다면 자, 선분 AB의 길이의 절반은 뭐가 되냐면 얘는 자, 2루트 2 제곱 8 마이너스 D 제곱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루트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자, 선분 AB의 길이는 2루트 8 마이너스 D 제곱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 계산해 볼게요. 자, D는 이거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자, 2루트 8 마이너스 D 제곱은 자, 알파 제곱 더하기 16 분의 제곱이니까 64죠. 자, 얘를 그러면 통분해 주시게 되면은 자, 알파 근데 통분하기 전에 일단 보니까 여기 지금 8도 보이고 8도 보이니까 64가 보이네요. 8, 8이 보이죠? 8 밖으로 보내주면 얘는 8은 밖에 나가면 2루트니까 4루트 2에다가 루트 얘는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16분의 8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를 이제 전개해 보시게 되면은 4루트 2에다가 루트 자 알파 제곱 더하기 16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16 빼기 8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8이구나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우리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했어요. 자 이번에는 높이를 구해봅시다. 자 높이 보시게 되면은 높이는 뭘 해야 되냐면 자 이 원점을 O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OP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D를 빼주게 되면은 높이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 길이 높이라고 하면은 자 그렇다면 바로 계산해 봅시다. 자 OP 길이는 계산해 보게 되니까 OP는 자 0,0에서 알파,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자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16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D를 빼주게 되면은 D는 자 알파 제곱 더하기 16분의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16분의 8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16으로 통분해 주시게 되면은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16분의 자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16이고 빼기 8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밑변의 길이도 구했고 그리고 높이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자 삼각형 PA 자 여기서 삼각형 PAB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요거였죠. 4루트 2에다가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16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높이는 요거였죠. 알파 제곱 더하기 16분의 8 알파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이 상당히 많죠. 자 이걸 또 우리는 또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일단 좀 날아갈 게 보이니까 자 얘는 이렇게 날아가고요. 자 그래서 얘는 자 2루트 2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16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16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16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얘는 보게 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8의 2분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얘가 뭐라고? 얘가 4라고. 그럼 우리는 알파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얘를 전개해 주게 되면은. 자, 그러면 또 정리해 볼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 날려가면서 얘를 루트 2라고 만들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계산해 볼 텐데 자, 이렇게 곱해 주게 되면은 자, 루트 2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해주고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8의 2분의 세제곱이구나. 자, 양면 제곱합시다. 제곱해주게 되면은 2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8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또 보시게 되면은 전개해서 알파를 구해야 돼요. 3차 방정식인 거죠. 자 근데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자 여기 좀 겹치는 게 보이죠? 내가 만약에 얘를 t라고 한다면 얘는 t 더하기 8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게 되면은 자 얘는 다시 자 2에다가 t제곱 더하기 32t 더하기 128은 t 세제곱이 되면서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32t 마이너스 128은 0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 하면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넣어 보려고 하니까 1 안 되고요 2 안 되고 4도 안 되고 8 넣어 보게 되면은 8은 세제곱하면은 64 곱하기 8이니까 얘는 512 마이너스 88 64 128 그 다음에 8 곱하면 8, 26, 368, 256, 마이너스 128. 딱 0이 되네. 하면서, 얘는 t 마이너스 8 곱하기 뭐시기로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얘까지는 안 할게요. 아마 허근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드디어 t는 8이구나 라고 찾은 거죠. 즉,
알파 제곱 더하기 8은 8. 그러면 알파는 0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찾은 게 뭐냐면 얘는 여기서 0, 마이너스 4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좀 다시 지워볼게요. 다시 다 구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잘 혹시 못 푸셨으면 필기해 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알파가 0이라는 걸 구했어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0, 마이너스 4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원에다가 이제 접선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접선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 사실 여기서 지금 내가 만든 지금 이 x축, y축에 대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좌표 x축, y축에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다시 이 상황을 기본 x, y축으로 옮겨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좌표를 그려볼게요. 여기 x축, 여기 x축, 그리고 여기 y축 해주시게 되면은, 자, 얘는 원래 5,4인 원이었죠. 5,4인 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0, 마이너스 4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x축 방향으로 5만큼, y 방향으로 4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얘도 5만큼, 4만큼 움직여주게 되면 얘는 딱 바로 미친 자, 점P는 5,0에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뭐 할 거는 점P에서 이 원으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죠. 자, 접선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풀이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D는 R이다 푸는 거, 그 다음에 공식 쓰는 거, 그리고 기하적인 상황을 연출해서 푸는 거.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고, 그래서 공식을 쓸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D는 R이다 쓰고 싶긴 하지만 그럼 계산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게 뭔 거 같냐면 기하적인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봤더니 이 길이가 지금 4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 반지름이 지금 2루트2거든요. 자, 그리고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마찬가지로 16 빼기 8이니까 2루트2네요. 그림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얘가 사실 뭐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얘는 45도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똑같은 이유로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그렇다면 바로 기울기가 나오는 거네요. 자, 얘의 기울기는 1이고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그렇다면 접선 방정식 두 개는, 자, 하나는 y는 x 한 다음에 5 대입해주면 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 다음에 요거는 y는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5,0 대입하면 되니까 5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5 넣으면 되겠죠. 이래서 접선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풀이보면 다양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계산이 단순한 풀이는 물론 복잡했지만 이렇게 극선 방정식을 활용한 다음에 또 점을 구하고 접선 구할 때도 D는 R 혹은 기본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기하적인 상황을 연출해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최대한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은 풀이 방법을 알고 거기에서 제일 빠른 풀이 방법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